PPT가 준비되어 있어서 출력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지금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등 중요 정부의 주요 기관 관계자들에게 도청 및 녹음 등이 방지되는 비화폰을 지급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화폰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등 3명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요지는 파견검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소사실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18시 18분경부터 18시 21분경까지 자신의 대학교 및 경찰 후배인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19시경 그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 라는 말을 들었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피고인은 경호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함께 있으며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던 무렵인 23시경 피고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2분 48초간 통화를 하였고 23시 10분경에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1분 5초간 통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 해제되었고 그날부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내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며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6일 10시 43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홍장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홍장원이 증거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홍장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인멸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한 삭제 조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므로 그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그러한 지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였고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의 수장인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봉식 청장은 2024년 12월 5일 22시 02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해가 될 것 같다. 경호처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하고 싶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경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26분경 경호처 비화폰 담당자를 통해 김봉식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 중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비화폰에 대한 삭제 조치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6시 43분경부터 49분경까지 조태훈 국정원장에게 전화하여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홍장원의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았고, 조태용으로부터 홍장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빌미로 홍장원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태용에게 비화폰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조태용은 피고인에게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시 51분경 경호처 비화폰 담당자를 통해 홍장원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기업 관련자들과 수차례 비화폰을 사용하며 통화하였으므로 해당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 역시 내란 범행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18시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을 회수한 다음 같은 날 18시 45분경 경호처 비화폰 담당자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화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홍장원 국정원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증거인멸 범행을 하였습니다.